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 신조차 피해갈 수 없는 시기와 질투.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듣기에 고약할 수도 있지만 이만큼 사람의 심리를 잘 나타내는 말도 없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것이 사람의 숨김없는 기본 감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속담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남의 불행은 꿀맛이라는 식의 속담이 있다고 하니 굳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옹졸해서 만들어진 말은 아닌 듯 싶다. 이 속담에 담긴 기본적인 감정은 시기와 질투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저술가 해럴드 코피는 시샘이란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세는 기술이라고 했다.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갖추지 못한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기와 질투는 나쁜 것일까? 개인이 처한 상황과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따라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 중 하나라는 점이다. 인격적인 수양이 부족하고 소갈머리가 좁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전지전능한 신들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부인 헤라도 질투를 이기지 못해 피톤이라는 뱀에게 레토를 지고 끝까지 쫓아다니도록 했으며 테베의 공주 세멜레를 꼬여 제우스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애원하게 만듦으로써 그 광채를 못 이기고 불에 타 죽도록 만들었다. 그뿐 아니라 칼리스토는 헤라의 질투로 인해 곰이 되었다가 제우스에 의해 큰 곰별자리가 되었고 이오는 암소가 되어 온 세상을 떠돌고 말았다. 신들도 이럴진데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시기와 질투를 피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이에 관한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다. 일본 방사선 의학 종합연구소의 다카하시 히데이코 박사팀은 평균 22세의 남녀 19명을 대상으로 옛 동창생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부와 명예를 얻고 부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도록 했다. 이때 MRI 장비를 활용하여 두뇌의 움직임을 촬영했는데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되었다. 이 영역은 전두엽 바로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변형계의 한 부분으로 불안을 느끼는 영역이다. 또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영역이기도 한데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다. 자신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한 동창생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열등감이나 불안으로 이어져 시기와 질투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가슴이 아픈 것과 같이 육체적인 고통마저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실험에서 나타난다. 연구진은 동일한 피험자들에게 그 부러운 동창생이 불의의 사고나 사업 실패,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인해 불행에 빠졌다는 자극적인 상상을 하도록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그때의 뇌의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그러자 불안을 느끼는 전대상피질의 활동은 멈춘 반면 중격측좌액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중격측좌액 역시 변형계에 속해 있는 영역으로 쾌감을 발생시키는 보상회로이다. 이 결과의 의미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주는 쾌감을 느낀다는 것을 나타낸다. 두드러진 점은 동창생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전대상피질이 크게 활동한 사람일수록 중격측좌액의 활동이 더욱 컸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 상대에 대한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쾌감을 크게 느낀다는 것을 나타낸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이러한 감정을 샤덴프로이데라고 한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동료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시기심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동료의 실패를 동정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그의 불행을 기뻐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근원적인 감정인 것이다.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시기나 질투의 감정은 두뇌의 변형계에서 다루어진다.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포유동물들이 느끼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감정을 다루는 곳이 변형계인데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 역시 이곳에서 생겨난다. 다른 포유류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전두엽이 발달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지만
내면 세계에서 떠오르는 원초적인 감정인 시기나 질투심마저 억누를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기나 질투의 감정은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거나 현재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나보다 잘 되거나 잘 된다고 느끼는 경우 발현된다. 키 큰 양귀비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노먼 패더는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키 큰 양귀비라고 불렀는데, 키 큰 양귀비 신드롬이란 또래에 비해 재능이나 성취가 뛰어난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는 것을 뜻한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될수록 더 많이 질투하고 그 사람이 잘못될 경우 더 큰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한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 고등학교 때에는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어느 날 고급 승용차를 타고 거들먹거리며 동기 모임에 나타나거나, 같은 대학을 나온 친구가 나보다 빨리 진급을 하고 나보다 연봉이 많거나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후진 대학을 나온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경우의 질투가 폭발하고 만다. 서울대 정신과 상담 전문의인 정도원 박사의 말에 따르면 남을 깔보는 것은 내 열등감이 상대방에게 투사되어 옮겨진 것이라고 한다.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기면 나를 열등감으로 몰아넣은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질 수 없으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깎아내림으로써 그의 성공을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폄하하고 싶은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나의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수준을 끌어내려서 나와 동일한 정도로 만드는 것이 더욱 쉽다 보니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사람들의 외면을 한꺼풀 열고 들어가면 내면 세계에서 누군가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누군가의 실패를 기뻐하는 감정 중추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기본적으로 비교에서 나온다. 즉,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열등감과 함께 시기와 질투를 느낀다.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우월함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비교는 한자로인데 서로 대조하여 견주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비는 날카로운 칼을 뜻하는 비수가 나란히 두 개 있는 모양이다. 즉, 날카로운 두 개의 칼끝이 하나는 상대방을 향해,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을 향해 겨누고 있는 형상을 나타낸다. 날카로운 칼이 나 자신과 다른 누군가를 동시에 겨루고 있다면 둘 다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결국 비교는 나를 상처 입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만든다. 시기나 질투의 원인이 되는 열등감, 그리고 그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비교는 삶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우리는 항상 비교 때문에 불행해진다. 사람들은 늘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산다. 그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감으로써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건강한 질투와 그까짓 거 정신. 비교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건강한 질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를 업그레이드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한다면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털부르흐 대학의 닐스 판 데펜 교수는 한 무리의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후 첫 번째 그룹에는 행동을 바꾸는 것은 쉽다고 생각하도록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유명한 과학자가 된 남자의 이야기를 읽도록 하였다. 두 번째 그룹에는 행동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게끔 엘리트 코스를 충실하게 밟아 유명한 과학자가 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두 그룹 모두에게 학술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게 만들었다. 이후 학생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세 가지 범주, 즉 이 남자처럼 되고 싶다는 건강한 질투와 그가 거둔 성과를 인정한다는 선망, 그리고 그가 실패했으면 좋겠다는 건강하지 못한 질투의 감정 중 하나로 선택하여 평가하도록 했다. 더불어 다음 학기에는 몇 시간이나 더 공부를 할 계획인지도 물었다.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행동을 바꾸는 것은 쉽다라고 생각한 참가자들은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건강한 질투를 느끼는 감정이 더 컸다.
또한 이들은 선망을 느낀 학생들보다 다음 학기에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행동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므로 학업 성적이나 인생의 성공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부에 대한 의욕이 커진 것이다. 결국 건강한 질투가 더 많은 노력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 행동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한 참가자들은 부럽다고 느끼는 선망의 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들은 행동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도 성적을 올리기 어렵다고 여기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선망을 느끼지만 굳이 달라지지 않는 결과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할 생각은 지랄하고 없었던 것이다. 자빠졌네. 이 연구팀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건강한 질투가 자신을 향상시키고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 애쓰는 정신력을 만드는 반면 건강하지 못한 질투는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한 질투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부단히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반면 건강하지 못한 질투는 내가 아닌 상대방을 끌어내림으로써 상대적인 안정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타인과의 비교를 건강한 방향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내 발전의 디딤돌로 삼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비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 나를 건강하게 업그레이드할 자신이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비교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부러움이나 시기, 질투, 열등감은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뇌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에 몰입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나 기본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괜히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느라 자신의 능력마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시기나 질투의 마음이 가져오는 결과는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뿐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은 뒷전으로 제쳐둔 채 남의 행복만 부러워할 뿐이다. 그러니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 비교에서 오는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까짓 거 남들보다 조금 못하면 어떻단 말인가. 어차피 언젠가는 빈손으로 세상을 떠날 존재들인데 라는 대범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좋겠다.